어, 1722쪽에서 1724쪽까지 발표를 맡게 된 78번 최동규입니다. differentiating agent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종양에 있어서 악성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분화를 차단한다는 건데, 이게 많은 암들이 분화의 특정 단계를 차단하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다는 증거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여기 책에서는 예를 APL로 들고 있는데, APL은 이게 acute promyelotic leukemia라고 15번하고 17번에 RAR 알파 유전자와 PML 유전자 이렇게 이거에 전자가 일어난 건데, RAR이 17번이고 PML이 15번 유전자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RAR은 이렇게 원래 생리적인 조건에서 레티노이드 애시드랑 결합해서 분화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을 하는데, PML 유전자는 증식을 억제하고 분화를 촉진하는 전사인자를 암호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일어나서 발암성 PML, RAR, 알파진을 만들게 되면, 이게 아까 결합한다고 했는데 훨씬 낮은 친화도의 레티노이드 결합 단백질을 생성해서, 그러니까 결합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분화가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암이 되는, 악성으로 변화되는 건데, 이게 PML 유전자 조절 기능이 결핍하고 골수분화 촉진 전사인자의 상향 조절이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후성적인, 그러니까 에피제네틱한 레귤레이션도 방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혼합 단백질은 이렇게 아까 그 유전자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이게 백혈병 줄기세포의 회복을 증가시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고 호모다이머 또는 헤테로다이머를 형성한대요. 그리고 체크포인트와 에이포토시스 신호를 억제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억제되면 이제 자멸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식하겠죠. DNA 리페어 기능 발현이 억제돼서 이렇게 변성, 뮤테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아까 말했던 그런 후성적인 에피제네틱한 히스톤 아세틸과 메틸화에 의한 후성적인 유전자 조절도 방해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화를 에 관해서 나온 약들이 총 3가지가 책에 소개되어 있는데, 처음에 레티노이드가 소개가 됩니다. 트레티노인, ATRA, 올 트랜스 레티노이드 애시드라고 하는데, 레티놀, 비타민 레티놀에서 그게 올이 아니고 OH가 아니고 COH로 돼가지고 산을 이루었고, 그리고 올 트랜스 가지가 하나 있는데 이중 결합으로 된 게, 그게 계속 다 트랜스로 돼 있어서 올 트랜스 레티노이드 애시드라고 합니다. 이게 혼자 쓰여서도 APL에 대해 높은 확률로 빠르고 완전하게 회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스타사이클린과 같이 사용하면 APL 환자 대부분을 치료해서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이거는 같이 사용하면 왜 이렇게 되는지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까 PML 부분 포션을 다이머릭 프로테인으로부터 분리를 하는 기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리적인 조건에서 RAR 알파 리셉터는 레티노이드 X 리셉터와 복합체를 형성해서 ATRA와 강하게 결합하여 이렇게 억제제를 떼어내고 세포 분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APL인 상태에서는 레티노이드의 생리적인, 그러니까 농도가 억제제를 떼어내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약을 넣어줘서 양리학적인 농도가 분화 프로그램 활성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을 주고, 그래서 ATRA는
RAR 감마에 결합하여 활성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게 줄기세포의 회복을 증진시키는데 이게 뭐 미세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골수의 즉 정상 회복을 증진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혼합 유전자가 아까 말했던 그 혼합 유전자가 치료할 수 없는 정도로 더 심하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이게 ATRA의 저항성을 띄워가지고 ATRA의 결합을 파괴한다고 합니다. 네, 이 ATRA는 뭐 클리니컬 파르마콜로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45mg 체표면적 1제곱미터당 하루에 45mg을 넣어주는 데서 차도를 보이고 30일 동안 이렇게 경구 투여를 합니다. 최대 계속 치료 과정 90일까지라고 합니다. 이후에도 문제가 있으면 다른 약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TLA 아까 단일 제제로 쓰여도 높은 확률로 치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뭐 출혈 소질을 뒤바꿔서 높은 속도의 일시적인 회복을 보입니다. 근데 안트라사이클린과 조합하면 아까 더 좋다고 했는데 재발이 없고 장기 생존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혈장 농도는 400 나노그램 per ml고 이거는 사이토크롬 P C3A4A의 반감기가 1시간 내로 이걸 제거가 되기 때문에 빨리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도물질과 함께 치료를 하면 약이 더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떤 환자의 경우는 이게 거의 엄청나게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내성을 나타낸다고 하기도 합니다. 항진균성 이미다졸과 같은 억제제는 고칼슘 혈증과 신장 결함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콜티코스테로이드와 같이 쓰면 레티노산 증후군의 발생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게 단일 제제로 사용할 때는 사이토카인과 이런 호중구의 분출을 유발해서 표면에 이런 고농도의 인테그린과 다른 부착 분자의 발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폐순환의 작은 혈관들을 막아서 15에서 20%의 환자는 사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백혈병 세포가 많은 환자는 사전에 이거를 덱사메타손을 이용해서 레티노산 증후군, 여기서 말한 걸 이거를 대응한다고 합니다. 약의 독성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피부 건조, 구순염, 가역적 간 효소 이상, 뼈 압통, 가성 뇌 종양, 고칼슘 혈증, 고질 혈증, 레티노산 증후군 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알세닉 트리옥사이드인데 제가 구조식을 PPT에 넣진 않았는데 이거 그냥 간단한 구조인데 비소랑 알세닉 그리고 트리옥사이드, 그러니까 산소가 3개가 그냥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몇 세기 동안은 중금속 독소로 인식되어 왔었는데, 이게 비소가 이게 매독이랑 기생병이랑 CML 치료제로 이제 약 한 1세기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TO 알세닉 트리옥사이드 ATO는 85%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완벽한 반응을 보여서 APL 재발했을 때 매우 효과적인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화학요법 ATRA와 화학요법 이후에 재발하면 사용하고, 이게 APL 세포가 근데 이게 기전이 밑에 작은 글씨로 책 1723쪽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긴 한데 왼쪽 밑에 부분에 보면 첫 번째 문장이
The basis for its anti-tumor activity remains uncertain. 이라고 이게 확실하다고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뭐 쭉 대충 읽어보면 이게 뭐 APL 세포는 그러니까 ROS가 높은데 그래서 활성산소 유도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ATO는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을 악화시켜서 이렇게 그럼 이 세포가 손상돼서 그래서 세포 사멸이 많아져서 이래서 세포가 죽고 그리고 뭐 백혈병 세포 분화 유도를 한다고 하고 쭉쭉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기전들이 나와 있는데 아직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네, 클리니컬 파마콜로지를 살펴보면 이게 뭐 차도로 보일 때까지 아까 30일이라고 했는데 ATR의 경우에는 60일까지 ATO를 0.15mg per kg per day 2시간 동안 정맥 IV로 투여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3주간의 휴식 이후 공고요법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공고요법이라는 게 이렇게 관해가 되어도 완전 관해에 도달하여도 환자에서 병의 재발이 있게 돼서 뭐 검사로는 발견되지 않지만 환자의 몸속에 비정상 백혈병이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완치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재치료를 다시 치료하는 것을 공고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3주 이후에 다시 공고요법을 하는데 혈당 농도는 어린이와 어른에 있어서 어른은 5에서 7 마이크로몰인데 어린이는 그거에 20분의 1배, 그러니까 훨씬 적은 양을 투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에서 투여한 약의 20%가 이렇게 변화 없이 unchanged 해서 배출되는데 뭐 간이나 신장 장애 환자에게 용량 감소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상당하게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역적인 부작용으로서는 고혈당증이랑 간 효소의 증가, 피로 감각 장애, 어지러움증 등이 있고 환자 중에 10% 이하는 백혈구 성숙 증후군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옥시즌이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ATO 일시 중단을 통해서 부작용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40%의 경우는 이게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심전도에서 QT 인터벌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전도에서 P파가 이렇게 있고 QRS가 있고 T파가 이렇게 해서 한 주기를 이루는데 Q파와 T파를 포함하는 그 구간을 QT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일어나냐면 이게 원래 그러니까 칼륨 채널을 통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전해질 때문에 이렇게 자극이 주어지고 뭐 전해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것이 억제가 돼가지고 그게 천천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하고 정상치로 다시 돌아온 후에 다시 치료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는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즈 이니비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보리노스텟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게 그러니까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히스톤 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후성적 수정자 이런 이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즈를 억제하는 그러니까 이게 히스톤의 라이신 부분에 아세틸화가 증가가 되면 이게 그러니까 히스톤과 그 히스톤과 유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서 이게 유전자가 더 트랜스크립션 되기 더 쉬운 환경이 되어서
유전자 전사가 증가하게 됩니다. 뭐 비히스톤 단백질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살펴보면 이렇게 적은 농도로 마이크로몰러로 이거를 아까 말했던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즈 여기를 활성을 저해합니다. 억제제죠. 그래서 이게 뭐 보리노스텟과 다른 이거의 차이는 펜 디아스틸레이즈,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즈 억제제라서 비선택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고, 항암 활성의 메커니즘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ATO도 불확실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불확실하다고 하고, 암세포의 세포 주기 정지나 분화, 세포 사멸을 유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련하는 유전자의 전사를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근데 이 비악성 세포는 상대적으로 저항성을 지니기 때문에 비교적 이렇기 때문에 아마도 암세포에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 주기 조절자 전사가 증가가 되고, 그러니까 세포 주기와 조절이 더 잘 되겠고, 핵 전사인자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세포 자멸사 유발 유전자를 유도시키는 아스틸레이즈가 더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리고 히척 프로틴 90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해하기도 하고,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을 안정화시키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이런 걸 살펴보면, absorption하고 fate하고 excretion 살펴보면 하루에 한 번 400mg으로 경구투여 오랄로 주고요. 혈장 마지막 반감기가 2시간 이내라고 합니다. 경구투여는 최대 10시간까지 히스톤이 아세틸화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물 대사 및 제거 후에도 효과가 지속된다는 말인데, 아까 말 2시간 이내인데 이렇게 뭐 엄청 빨리 사라지는데, 얘가 그쪽 이미 안으로 들어가서 작용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작용을 하는 그 과정들 다 통틀어서 이렇게 10시간까지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CTCL에도 사용을 한다고 하고, 난치성 PUT T세포 림프종 Refractory Cutaneous T-cell 림포마라고 하네요. 30%에서는 반응을 보이고, 평균 진행 시간 5개월 동안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B나 T세포 림프종과 골수성 백혈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가지 독성들이 또 있는데, 피로, 파티그, 베스컴, 노지아, 다이어리아, 혈소판, 스럼보사이토페니아, 혈소판 감소증 등등이 있고, 드물게는 심부정맥 혈전증이 있고 폐색전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약도 심전도에 영향을 미쳐서 QTC를 연장시킨다고 하는데, 이 심장에 미치는 유독성이, 그러니까 독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는 않고, 그리고 부정맥도 가끔 나타나는데 인과관계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심장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의를 해야 하고. 그래서 대체로 모든 약들이 쓰여지긴 하는데, 정확한 기전이나 뭐 이런 독성이나 뭐 등등의 기전 같은 거에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미뎁신도 이게 그 같은 부류인데, 보리노스텟하고, 이거는 뭐 토양세균에서 추출한 두 고리의 폴리펩티드 2 바이사이클릭 이거, 그리고 이건 아까는 그 보리노스텟은 마이크로몰러였는데, 이건 더 적은 나노몰러 양으로 AC를 억제하고, 이 약도 CTCL과 주변 T세포 림프종에 이용을 하고,
이 약은 주요 독성으로서는 뭐 위장에 관한 통증, 뭐 메스꺼움이나 구토,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 골수를 억제하기도 하고 티파가 평평해진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